네, 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예, 여러분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을 보시면서 기억을 하시는 분은 진짜 타이거즈의 찐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분은 타이거즈의 가족 문성록 전설하고요, 타이거즈 역전의 명수 김태환 전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신 게 얼마만입니까? 김태환 전설은? 예, 제가 89년도, 90년도, 91년도, 92년도까지는 저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뭐 제가 인터뷰나 이런 것보다는 뭐 실질적으로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예, 야구복 입고 네. 이렇게 해본 기억이 있고, 제가 화성고등학교 감독하는 시절에 그때가 고등학교 야구 이제 목동구장에서 하면 네. TV 중계도 하고 특별하게 인터뷰한 것은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예, TV 한번 나오고 진짜 오래간만에 하시는 거예요? 뭐, 예. 상당히 좀 떨리고 그러는데 또 재미도 있고 스릴도 있습니다. 예. 문성록 전설은 어떠세요? 저는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인터뷰한 적은 없죠. 네. 없고 뒤에서 이제 그 기록 산정하고 고가하고 그래서 그런가 두 분 저희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았는데 자료가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저는 자료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네.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어요, 많이. 우리 김태환 전설은 세 시즌 정도는 지금 기록이 있어요. 예, 예, 제가 네. 89년도에 네. 이강철, 문성록, 문승훈, 문승훈, 네. 송유서 그쪽으로 이제 윤재호 동이죠. 그 네. 저희 동기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그때 89년도 입단 동기들이고 네. 그때 들어와서 한 3시즌 정도 시즌을 썩 뛰었고, 이제 92년도에 이제 그 군 파동이 한 번 있었어요. 군. 네. 그때는 상무팀이 아마팀이었죠. 아마팀 아마추어들만 갈 수 있는 팀이었고 경찰청이라는 팀은 없었고, 그래서 저 현역을 가게 됐죠. 아, 3년. 92년 3월에 입대를 해가지고 94년 4월에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30살, 31살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그렇죠. 30살 넘으면 거의 은퇴를 해야 되고 특별하지 않은 선수들은 그렇게 됐는데 저는 좀 더 하고 싶었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혜태에 와서 더 하겠다고 이제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최은범 단장님이라고, 이게 제가 선수 때는 매니저 1군 매니저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게 와 보니까 수석 부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현역은 하지 말고 프런트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또 아니면 코치 쪽으로 좀 해라. 이제는 네가 지금 해서 어떻게 선수를 하겠냐 해가지고 정식으로 제가 94년 6월 달에 프런트를 하게 되게 최초로 하게 된 게 2군 매니저 일을 2군 매니저부터. 2군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그때 1인 5역을 했죠. 1인 5역. 야, 그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거는 세 시즌 동안 그래도 지명타자 역할을 많이 하셨고 대타도 많이. 경기를 예를 들어서 시즌마다 한 50경기 정도 나가면 거의 매 경기 나가셨어요 지금. 그리고 2할 때 초반에 타율이었고 출루율이 2할 5푼대, 2할 7푼대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가면은 거의 그러니까 기회를 잡는다는 얘기네요. 지명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김웅영 감독님이 이제 제가 이제 좀 발이 좀 빠른 편이었는데 프로 와서 제 어깨를 좀 다쳤죠. 본의 아니게 이제 어깨가 좀 다치는 바람에 공 던지는 게 좀 부자연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야수 출신이었었는데 그 주로 세강을 나가면 던지는 게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주로 김웅 감독이 대주자나 대타나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출전을 하게 됐고 그 나중에는 이제
외야수로도 좀 이렇게 출전을 시켜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다 주전이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저도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내 나름대로 한 3년 동안 그래도 1군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는 꼭 잡을 수 있겠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안타깝게 이제 현역을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2군 메이저로 시작해서 이제 트레이닝 코치 쪽으로 까지. 해서 제가 그 이듬해에 동렬이 형이 이제 중이치 드래곤즈에 가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 가는 조건에 코치 3명을 중이치에서 연수를 시켜주는 그런 옵션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 처음에 그러니까 김성환 지금 이제 감독님이 먼저 가셨고 그때 당시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김웅현 감독님이 저를 중이치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면서 이제 저한테 당부한 게 뭐였냐면 내야수 수비하고 특히 트레이닝 쪽을 철두철미하게 좀 배워라.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트레이닝 쪽이 많이 약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뭐 전문적인 트레이너도 없었고 물리치료사가 그걸 맡아서 했죠, 그 일을. 물리치료사가? 그러니까 일반 지금 병원으로 따지면 물리치료사였죠. 네.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트레이닝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야구 출신, 운동 출신의 트레이너는 없었죠. 제 뒤로는 이건영 코치.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이치 가서 좀 배워도 왔고, 제 욕심은 팀에서 좀 이렇게 코치를 하고 싶은 욕망이 더 많이 있었는데. 그러셨겠네요. 근데 프런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만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게 매니저, 뭐 옆에 형님 계시지만 형님도 뭐 그때 당시에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전산화되고 막 이게 어떤 분리가 돼서 이렇게 딱 연봉 고가를 하는 게 아니었고 네. 일일이 형님이 앉아가지고 게임당 고가를 적어요. 안타는 뭐 몇 점, 뭐 에라는 마이너스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송은석 전설이 하던 거였는데? 그 전에 하신 거예요? 그게 여기가 원조예요? 원조죠. 근데 여기가 그냥 다 그걸 이런 거 빼면 저랑 같이 연봉위원회도 같이 해봤지만은 그걸로 연봉을 추산해서 그걸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걸 일일이 다. 그걸로 했었어요. 사람 손으로. 그러면은 문성록 전설은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80년대 연습생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처음에 들어왔다가 89년까지 이제 했죠, 선수 생활을. 네, 선수 그러다가 생활을. 90년도에 2군이 생기면서 2군 이제 처음 생겼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매니저를 처음으로 했죠. 2군 그럼 90년에 매니저로 하셨어요? 2군 90년 1월 1일부로. 김태환 전설은 96년도에 이제. 네, 그다음에 이제 94년도에 부터? 예. 그때는 한 명이 막 몇 가지씩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두 시대가. 분은 80년대 야구를 하시면서 타이거즈에 입단 어찌됐든 간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근데 너무 빨리 끝났어요. 그렇죠.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워낙 또 저 기존의 멤버들이 워낙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님 같은 경우는 프런트 쪽에 이제 빨리 해서 그것도 고가적 일을 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군 문제 때문에 이제 군에 현역을 가다 보니까 아쉽네. 제대하고 나와서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제가 그날 이제 김웅현 감독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네. 왔었어요, 야구장에. 그래서 이제 언제 그날이면 제대하고 나서? 아니요, 이제 가기 전에 가기 이제 전에? 군대를 가야 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최인범 그 단장님이 그때 이제 일본 매니저예요. 매니저였죠. 이제 제가 선수니까 매니저인데 매니저님이 이제 나를 데리고 이제 감독님한테 이제 인사하러 들어가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태환이가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됐다.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그럼 김웅영 감독은 그때 처음 알게 된 겁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91년도에 호얀 시리즈 제가 대타 나가서 막 이렇게 역전타 치고 좀 잘 했고 또 이제 김웅현 감독님이 쟤를 어떻게든 역기를 일본 보내서라도 낫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 후년도에 이제 92년도부터는 이제 좀 내야수가 부족한 것 때문에 이제 희망적이었죠, 저한테도. 그러니까요. 91년까지 김웅현 잘 감독님도 네.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저한테 했었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군이 이렇게 됐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의자 던지고 이제 저 매니저님한테 그러신 분이 이제 성격이 그러세요. 성격이요. 이 일을 어떻게 그런 된 거냐 걸로 선수 하면서 장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감독님 뭐 본의 아니게 가는데도 죄송합니다. 이제 군대 가게 됐습니다. 하니까 막 욕을 하고 이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느꼈죠. 더 안타깝더라고요. 나한테 저렇게 관심이 많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더 안타까웠었어요. 그랬겠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하고 94년도에
테스트를 나는 어디 뭐 테스트라도 받아서 나는 이제 선수 생활 더 하고 계속 싶고 하고 특히 싶죠. 이제 그것은 이제 혜택을 먼저 그래서 그래도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또 들어서 이제 김웅현 감독님 이제 찾아갔더니. 인사를 이제 하려고 이제 왔죠. 왔더니 네. 또 이제 내가 이제 제대하고 왔을 때는 최임범 그 매니저님이 이제 운영 팀장으로. 예, 이제 부장으로 네. 승격이 계시더라고요. 인사하러 갈랍니다 했더니 야 너 나 죽일라 가냐. 야 이제는 막 의자가 아니다 인마. 이제는 병행이 쫓아온다. 너 나타나지 마라. 나타나지 마라? 이제 일단은 네. 인사를 기회 보고 네. 분위기 좋을 때 하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돼서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근교에서 이제 연습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최임범 부장님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왔더니 그러지 말고 코치를 한번 해봐라. 여기 돌아서 이제 프런트 생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 코치지하는 그래서 거야. 이제 고민을 좀 했죠, 솔직히요. 예, 그때 당시는 뭐 프런트 들어가는 게 지금이야 하늘의 별 따기지만은 그때 당시는 선수를 더 하고 싶지 이렇게 그쪽으로 그 프런트 쪽은 이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제 김웅현 감독한테 이제 인사를 하러 인사는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궁금하네 그때 상황이 어떻게 프런트도 됐을지. 뭐든 근데 이제 딱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야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들어가는데 딱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뭘? 꺼져. 바로 그냥 그 성격이 그러세요. 딱 보자 그냥 이렇게 보다가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딱 그냥 꺼져. 그게 어떻게 보면 나와서 이제 최임범 단장님이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야 성공이다. 저 정도면 너 받아들인 거다. 왜냐면 김웅현 감독이 워낙 카리스마 여기서 내가 선수생활 때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네. 어떤 김웅현 감독이 어떤 분이냐면요. 제가 이제 89년도에 첫 시즌 때 이제 첫 경기예요. 1군에서 첫 경기 이제 무등 경기장에서 하는데 네. 그때 삼성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더가웃에 이렇게 쭉 이제 후보니까 앉아 있잖아요. 이제 형들은 다 시합 나가고. 그럼 하는 중에 이제 저는 더가웃에서 화이팅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순철 선배 이제 형이 순철 형이 딱 오더만 순철이 형, 철우 형, 인우 형이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야 누가 한 명 홈런을 치면 네. 나가서 이거 해주지 말고 네. 환영을 해주지 말고 감독님만 졸졸 따라가 보래요. 재미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래서 가장 지금 얘기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홈런 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1회, 2회, 3회 홈런이 안 나오는 거예요. 5회가 돼도 홈런이 안 나와. 7회가 딱 됐는데 진짜 서만이 형이 딱 나와서 딱 지금 홈런을 쳤어요. 네. 홈런을 치길래 딱 하려고 딱 하는데 철우 형이 철우 형이 야 감독 따라가 봐. 맞다 그거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나가는 체어가 안 나가고 가만히 있는데 감독님이 딱 일어나더만 우리 다 나가니까 더 가서 아무도 없잖아요. 없죠.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아무도. 카메라도 다 거기로 그렇죠, 따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가는 체어가 뒤로 딱 빠졌어요. 그래갖고 뒤로 딱 따라갔어요. 그때는 더가웃 안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더가웃 한쪽에. 그래서 딱 따라가서 이렇게 딱 봤더니 소변을 보시는 게 아니고 딱 다리를 딱 벌려요. 그리고 손을 딱 이렇게 내려요. 갖고 박수를 이렇게 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라고 쳐요. 지금 이게 손이 혼자 딱 이렇게 하고요. 딱 한 5초를 또 이렇게 가다듬어요. 한 10초 정도. 딱 아는 것처럼 딱 이렇게 자꾸 올리는 체하고 딱 얼른 숨었죠. 그래서 감독님이 앞에서는 카리스마하고 이렇게 딱 있지만 뒤에서 다 해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감독님도 사람이구나. 이 자체는 에테 출신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를 그 당시에도 어디 나가서 누가 이 말을 선수 내에서 말고 한 사람이 없어요. 저 또한 여기서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함부로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웅현 감독님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그런 겉으로는 이렇게 있으시지만 어쩔 수 없구나. 감독 입장에서 그렇죠, 좋은 표현은 어떻게든 하는구나. 누가 뭐 안 볼 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이야기. 감독님에 대한 에피소드 있으세요? 네, 행동도 많이 있어요. 기억나는 거. 이런 경기 하는데 좀 전에 화장실 근처 이제 잘하잖아요. 진짜 유명 어디 영리하신 분이. 그리고 이런 막 겨울에는 유니폼도 안 입고 원래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난로 같은 거 발로 빵 차보고 가져버려 그냥. 그 문자 남 문자잖아요. 빵 차고 가버려 그냥. 분위기를 잡고 그래갖고 그걸로 선수들을 장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한동안, 그랬구나. 예, 그래 이제 잡는 방법이 좀 네. 지금 이제 이제 그렇게 큰일 나죠. 그 김웅현 감독님이 그런 에피소드도 있지만 그때는 이 인조잔디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이게 맨땅. 맨땅에 이제 무등 경기장도 대구만 기했던 것 같아요. 네, 무등 경기장도 이제 맨땅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군 감독님이 이제 김성훈 감독이었고 그때는 제가 이군 트레이닝 코치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2군에 이제 김성 감독을 모시고 있었고 김웅현 감독님이 이제 야구장이 이제 맨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라운드에 엄청 신경 썼어요. 이 돌 하나 있으면 안 되고. 근데 또한 김성구 감독님도 그런 뭐 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아주 뭐 특출나신 분인데 한번 이제 2군 경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랑 이전부터 하는데 삼성하고 2군 경기를 하고 있는데 오후에 지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비가 오는데 이제 거기서 저 입장에서는 이제 김웅현 감독이 운동장에 워낙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이제 매니저한테 가서 이거 게임을 끊자. 2군 게임은 끊어도 되지 않냐. 우리가 뭐 지고 있을 때 끊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웨이팀이 이기게 해주는 거 아니냐. 오해가 넘어가면. 이제 1군 내일 야 이거 게임 들어가는데 큰일 난다. 잘못하면 저는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7회가 됐어요. 근데 좀 약간 짚어치퍼해요. 그래서 이제 이군 매니저가 이제 조창관 매니저가 이제 김정 감독한테 내일 게임도 있고 중요한 일을 끊읍시다. 딱 근데 이제 김정 감독님은 2대1로 지고 있는 거예요. 혜태가 네. 삼성한테. 네. 아시잖아요. 김정 감독 승부욕이 해야 된다. 안 끊어버린 거예요? 안 끊고 계속 했어요. 그래서 9회까지 했네요. 네. 9회까지 했는데 그때만 해도 좋아했는데 9회 끝났어요. 네. 빨리 이제 이거 잘 정리하면 정리해놓읍시다. 했더니 2대1로 졌어요. 외야수 보는 친구 하나가 잘못해갖고 진 거예요. 아. 그때 당시 이제 또 그 비가 쏟아지는데 야 센터 나가, 서드 나가, 다 수비 나가 펑고 연습을 시킨 거예요. 끝나고 나서도 그 이제 그 비를 다 맞고 그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엉망진창되죠 이제. 땅이 이제 완전 다 네. 난리가 났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너무 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회피하면 오후에 나오셔야 하잖아요. 김웅현 감독님 오후에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빨리 이걸 정리를 해놓자. 그럼 이제 오전에 이제 우리가 나갔죠. 그래서 어떻게 대충 해놓으려고. 김웅현 감독님이 딱 오전에 나온 거예요. 운동장 보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났겠는데. 야 매니저 오라고 그래. 이 사건이 뭔 사건이냐면 네. 반성문 쓰라고 그래. 누가 이군 매니저? 매니저가 네. 김웅현 감독 앞에 가서 반성문을 썼어요. 근데 그 반성문을 기자들이 보는 게시판에다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2군 코칭대 다 불려간 거예요. 저까지 다 불려갔어요. 와. 김성 감독님만 이제 안 오고 우리 다 갔는데 너희들 내일부터 운동장 2군 출입 금지. 같은 팀인데도. 그 김웅현 감독님하고 김성근 감독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것 아니요.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1군에서 2군 선수가 필요하면 누구누구를 올려라 이렇게 네, 얘기를 그렇죠. 했을 때 콜을 그러면 하죠. 그 선수를 컨디션을 잘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네. 김성근 감독님은 이 2군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얘를 오늘까지 써요. 그리고 야 오늘 던지고 올라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와, 그때 대단하다. 당시로. 약간 그러면 김성근 감독님도 김웅현 감독님에 대한 어떤 질투? 아니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 아니요. 거 뭐 이런 게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뭐 이렇게 선수로 김웅현 감독님 밑에서 선수도 해보고 뭐그 밑에서 트레이닝 코치도 해보고 또 2군에서 이제 또 이렇게 서포터도 해드려보고 했지만 그때 두 분을 딱 볼 때는 라이벌은 라이벌이었어요. 라이벌인 것 같아요. 예. 느낌은 그런 라이벌인데 뭐. 그렇죠. 완전 그런 쪽에 라이벌이죠. 그런 쪽에서 라이벌이었고 다른 데로 가셔서 감독을 할 때 두 분이 붙으면 보이지 않는 그게 더 있었어요. 아, 있었겠네. 더 있었어요. 엄청 많죠. 그리고 우리는 알죠. 이제 또 보면 이제 딱 김정 보면은. 감독님은 보이는 머리를 쓰는 데이터로 머리를 쓰는 거지만 김웅 감독 너 해봐라. 너 그렇게 나왔다. 믿고 내보내지. 너 여기서 이제 생각지도 않은 게 나오는 거예요. 작전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다 있고. 그래서 저희들 아는 사람들은 두 분이 솔직히 제3자로서 게임을 딱 붙여놓으면 저희들은 속으로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로. 진짜 어떻게 네. 나오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중요한 경기 서울에서 오비랑 그때 당시 오비 네, 오비였어. 중요한 경기였었어요. 중요한 경기인데 저쪽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투수가 나와서 몸을 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 이제 1대1에서
그때 당시에 동료령이 야구장 도착했는데 쓰러졌었어요. 허리 때문에. 아. 그때 허리가 상당히 안 좋을 때예요. 그래갖고 지금 병원을 가야 될 상황인데 감독님이 병원을 안 보내는 거예요. 야 잠깐 저쪽 안 보이게 누워 있으라고 그래. 한쪽에.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게임이 2대1, 2대2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8월 9에 야 동료리 어디 갔어? 동료리 어디 갔어? 야 동료리 그냥 저 불펜 가서 그냥 서 있으라고 그래. 몸만 풀고 있어도 딱 나가서요. 동료령이 딱 허리 아픈데도 표시 안 나고 딱 나가서요. 어깨만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같이 붙였다면 내릴 게임도 안 되잖아요. 포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심리적이네, 이거. 회전 마무리를 네, 올리는 그쪽으로 거예요. 많이 나갔죠.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런 소리 했어요. 동료령이 30세이브를 올리면 진짜 올린 세이브는 40세이브인 거예요. 안 보이는 세이브, 어깨만 돌리는 세이브가. 근데 대전을 갔어요. 하나랑 딱 그때도 중요한 경기를 하는데 저쪽 마무리 송진호가 마무리 나오려고 이제 먼저 풀고 있는 거예요. 동료랑 저기가 침 맞고 있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침 맞고 있는 걸. 야 빨리 어떻게 그러면 동료랑 서서히 뛰는 척하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송진호 풀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무리는 저쪽에 못 붙이는 거예요. 왜냐면 두낌을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이브를 많이 올리는 게 동료령이 그게 다 김웅영 감독 머리에서 나왔네. CF도 찍으셨어요. 네. 이종범과 CF를. 기센비타. 네. 기센비타? 네. 아, 들어본 것 같다 이거? 지금 말로 하면은 비타 500. 비타 500. 네, 뭐 기센비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야구장에서 버전, 네. 이거 실내에서 버전이 있고, 네. 이제 저희들은 야구장에서 찍었던 버전이, 예, 기세입니다. 저거요. 예, 여기 성록이 형이 주심, 제가 포수 네. 역할이, 그리고 박종화가 투수 역할. 아. 그럼 이제 홈에서 정범이가 홈 들어오면서 이제 슬라이딩을 딱 네. 해서 그 홈베이스가 이제 기세입니다, 기세입니다. 저걸.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이브하고 저는 이제 태그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심도 마스크, 포스도 마스크, 얼굴 안 나오게 하려고.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뭐야 이거? 얼굴 안 나오면, 나오잖아요. 얼굴 나오면 돈을 더 줘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얼굴이 안 나와야 그때 당시에 돈을 조금 준다 그래가지고. 네. 그 저희들은 이제 야외에서 그렇게 했고, 정범이가 엄청 고생을 했죠. 실내에 가서 여기 어디? 뒤에다 이제 장비를 채가지고 네. 이 슬라이딩을 한 몇백 개를 했던 것 같아요. 밖에서는 이걸 안 메고 그냥 했고 저 실내 들어가서는 그나마 로프를 뒤에다 메고 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자랑을 엄청 했죠. 야 TV 켜봐라 우리 나온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안 나오고 그냥 마스크 살포까지 쓰고 나오는. 저녁에 네. 목동구장에서 하고 이제 저녁에 나갔거든요. 네. 술 한 잔씩 먹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가서 잠을 잤죠. 잤는데 아침에 막 구호 소리가 나오고 막 종범이 그때까지 피아노 좀 메고 찍고 네, 있대. 있었어요. 어쨌거나 대한민국에서 CF를 찍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최초 아닙니까 최초? 그러면 최초잖아요 지금. 그렇죠. 최초고요. 다른 데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 이거 찍을 때도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정범이가 기세미터 하면서 이걸 마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마시는 채로 말잖아요. 네. 그때는 진짜 한 50병 이상 마셨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마셔야 된다고. 그냥 그래갖고 이건 CF를 찍는 건지 정범이가 화장실에 가서 찍는 건지 정말 저희들도 화장실 몇 번 갈 정도인데 정범이는 오직 하겠어요. 정범이 먹을 때마다 우리도 먹긴 먹었지만 네. 그걸 먹으면 거의 한 3분의 2 정도씩 마시니까 그걸 뭐 이렇게 많이 마시니까 소변이 노란색으로 나왔겠는데 이거. 거의 그렇죠. 한두 병만 먹으면 아니 노랗게 한 달도 나오는데 있었어요. 그게. 정범이가. 예, 한 이틀 갔어요. 예. 김용현 감독님의 어떤 그 은혜를 받고 스타가 된 선수 제일 기억나는 게 홍현우 선수하고 또 하나는 이호준 선수. 이걸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호준이? 그때 당시에 제가 홍현우는 선수 생활도 같이 했지만 호준이는 제가 프런트 때 들어왔어요. 얼만큼 김용현 감독님이 호준이를 좋아했냐면 이호준이가 그때 당시에 연세대학교를 거의 진학이 90% 이상 돼 있었어요. 김용현 감독님이 명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걔를 꼭 데리고 와야 된다. 했는데 호준이가 그때만 해도 이제 철이 없고 연습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김용현이 어디 갔어?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매니저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와. 그러면 그냥 둘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저랑 항상. 그러면 밤에는요 나이트 클럽. 술집으로. 아니면 뭐 낮에는 어디 놀러 가고 집에 가면 자고 있고 이런 이호준이었어요. 근데도 그 정도를 했으면 기회를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감독 같으면. 근데 찾아와. 또 뭐 며칠씩 도망가고, 프로에서 도망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놀고 싶은 거야. 어리니까. 근데 걔를 꾸준히 데리고 와서 이호준이라는 선수가 됐고,
홍현우 같은 경우는요. 그때 당시 저도 같이 그 선수생활 하면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질투심이 날 정도로 33타석 무안타예요. 오늘 1군에 있어요? 오늘 또 아니요 4번 타자예요. 4번으로 계속? 계속 4번. 또 오늘 또 다음날 또 4번 타자. 이야, 대단하네. 34타석 만에 첫 안타가 홈런이에요. 홍현우가. 그때부터 홍현우가 뜨기 시작하는데 그런 어떤 밑바탕이 없었으면 그런 감독님을 못 만났으면 과연 그런 경우가 있나. 그래서 홍현우나 호준이 같은 경우는 고졸 출신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등치가 아주 큰 등치, 지금은 등치 큰 친구들이 많지만 그때 당시에 그 정도 등치가 큰 등치였다고요. 그러니까 김홍현 감독님이 일단 작으면 싫어했어요. 일단 커야 돼, 무조건. 근데 프런트로 이제 계실 때 선수도 해보셨고 꿈도 있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프런트로 가시게 되는데 후배들 쫓아가서 데리고 와야 되고 저렇게 33타수 타석까지 나갈 때까지 믿어주는 뭐 그런데 야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질투 아까 질투 얘기하셨는데 원래는 그 김웅룡 감독님이 네. 그렇게 기회를 안 주신 분이거든요. 네. 다우전에 선수들이 큰 애들을 좋아해요. 금방도 김태한 우리 후배가 말씀했듯이 프로필부터 먼저 보는 아예 거예요? 뽑지를 안 했죠. 아예. 타율 있는 걸 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야 커야 사진 되니까. 가봐. 걔 키 몇이야, 몸무게 몇이야. 뭐 운동장 나와서 뭐 2군 게임을 보면서 작은데 좀 빠르다. 저는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백인호, 김평호 이런 사람들은 게임도 못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병호 네. 나오셨거든요. 평호 형도 솔직히 저랑 대주자로 많이 경험을 네네. 했는데요. 평호 형이 먼저 입단을 했고 제가 뒤에 들어왔잖아요. 맨날 더가웃에서 7, 8, 9회 되면 대주자 나가야 되니까 그냥 평호 풀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입단하고 나서 내가 발이 좀 빨랐거든요. 야 태환이 풀어라 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중요한 시간 되면 평호 형이 나를 불러요. 네. 태환아 저 더가웃 들어가서 뭐 좀 찾아와봐. 눈에 안 띄게. 얼른 또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안 보이게 또 하려고. 나오면 야 스파이크 좀 갖고 와봐. 그러면요 저는 더가웃에서 이제 김홍현 야그 새끼 어디 갔어? 그 새끼 그 이름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동렬아 성하나 말고는요 저 새끼 이 새끼 그랬었어요. 김홍현 감독님이 이름도 잘 안 불러줬어요. 근데 야 그 새끼 이 새끼는 아주 좋은 선수예요. 그 정도 불러주고 이 관심도가 그 욕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관심도가 관심도입니다. 야 그 새끼 어디 갔어? 그 새끼 어디 갔어? 근데 평호 형이 자꾸 앞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고 그러면 평호 형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작가님 김병호 코치 전화번호 좀. 아니, 나온 김에 김평호 코치 얘기 한 번 더 했어요. 왜냐면 들어와보니까 그래요. 무등산 뛰면 1등이 김평호다. 근데 이제 저희 들었는데 저희들이 잘 뛴 사람 누구였냐면 이광우, 이광우, 이강철, 나. 이 셋이가 진짜 빅3였어요. 이제 장거리나 뭐 이런 것은. 근데 그날도 무등산 셋이서 이제 선두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등산을 뛸 때 보면 길 엇갈리지 말라고 빨간 걸로요. 리본을 다 이게 달아놨어요. 뛰는 코스를. 그럼 이제 갈래길에서 그 리본을 보고 이제 선두는 이제 길을 우리는 모르니까. 정해진 곳으로 가야 돼. 이제 글로 뛰는 거예요. 근데 한참 뛰다 보니까 갈래길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리 가야지. 그래서 이제 갈래길에서 셋이 기다리는 거예요. 동시에 1등을 가고 있으니까. 근데 한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김평호 코치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1등이 거기가 이제 예전에 1등이잖아요. 딱 오더만 왜 서 있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리 가라는 거예요. 길을 이리. 그래서 그럼 이제 이리 가려고 하니까 안 뛰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님 안 뛰십니까? 그러니까 죽겠다. 너희들 먼저 가라. 그럼 우리 출발을 한 거예요. 암만 뛰어도 조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조대가 뒷산이거든요. 조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암만 뛰다 보면 화순이 나온 거예요. 스마일리 쪽으로 넘어. 화순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화순이 나오니까 다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저희들 셋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트레이닝 코치가 누구였냐면 윤기도 트레이닝 코치였어요. 대한아, 강철아, 광우야 막 소리 지르고 산속에서요. 근데 우리는 기어서 이제 올라가니까 그때 한 2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제. 근데 차에서 늘 어디로 가냐. 김평호 코치가 평호 형 이리 가라 오더라. 뛰다 보니까 화순이 나왔다. 왔어요. 와보니까 뭐 식구 다 끝났고, 그냥 식당에서 김평호 코치를 만났어요. 야, 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 왜 이리 가라니까 왜 너를 걸리 뛰었냐? 다 있는데, 거기 감독님이랑 다 계시는데. 천연덕스럽게. 너는 야 강철아 태환아 이리 가르쳤잖아. 그리 가야지 뭐. 네 번호로 뛰어야지. 어디로 뛴 거야?
그리고 딱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오 얄미워. 그세 명은 이제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 이게 끝판왕이었죠. 후배들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때는 뭐. 저희랑 녹화할 때 김평호 코치는 상당히 애잔하게 녹화를 했거든요. 본인 힘들었다. 네, 힘은 들었죠. 힘은 들었다. 그건 인정하시는 거예요? 힘 들었죠. 얘기하면은 이제 훈련 시간이 짧았어도 강도가 좀 셌죠. 혜태가. 연결됐어요? 잠깐만. 연결해 주세요. 예. 받더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평호 전설님 저희 녹화 중이에요. 오늘 그 문성록 전설하고 김태환 전설 녹화 중이에요. 아이고, 반가운 사람들이네. 네. 두 분이 김평호 전설을 반가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연결하게 됐어요. 아니, 반가워지도 않는 사람을 이렇게 연결하면 제가 입장 곤란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김평호 전설님 오늘 섭외 대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녹화하다가 과거 에피소드가 하나 나왔거든요. 예정됐던 분들이 바빠서 연결이 안 됐나 보네요. 아니야. 베타, 김평호. 네. 하겠습니다. 아니 예전에도 대주자라든가 대타로 많이 나가셨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태환 전설 이제 생각이 이제 추억이 네. 김태환 전설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김평호를 찾지 않고 김태환을 찾더라. 후배가 워낙 빠르고, 또 활기차고, 또 잘하는 후배가 오면 당연히 밀리게 돼 있죠. 근데 그때 왜 7, 8, 9회 정도 타이밍이 오면 자꾸 뭘 시켰습니까? 뭘 가져와라 마라. 제가요? 네. 이건 미스테리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 보통 기억은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다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기억이 없어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런 의도된 뭐는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보통 때린 사람 모르는데 맞은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건 그러면은 이제 세월이 지났지만 사과를 해야 되겠다. 또 하나 있는데 네. 무등산 이제 러닝을 하러 가는 경우에 네. 그 코스를 빨간 리본으로 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1등 선두로 가고 있는 그걸 기억이 안 나. 그때 왜 갈림길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알려줬습니까? 좀 재미가 있으려고 저도 좀 장난기가 좀 발동했는데 네. 제가 입단이 좀 빨랐잖아요. 네네. 후배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 뭐 크로스컨트리 이런 산행을 하면은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무조건 1등이셨다고. 예. 그런데 갑자기 이광우, 김태환 뭐 이렇게 몇몇 이제 후배들이 막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좀 지기는 싫고 네. 이 친구들 골탕 한번 먹여볼까? 살짝 가면서 그거를 방향을 네. 바꿔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식사 자리 가가지고 그러셨다면서요. 네. 너네 왜 천연덕스럽게 그냥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딴 데로 갔어? 하면서 가버리셨다고. 그건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네. 그런데 워낙 이제 잘 뛰는 후배들이라 네. 골탕을 한번 먹여주고 싶었어요. 네. 두 분에 대한 기억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우리 문성록 전설에 대한 기억과 또 김태환 전설. 예. 문성록 전설은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혜태 시절에 그렇게 화려하게 선수 생활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또 노력하는 이런 점들을 좀 높게 평가받아가지고 나중에 뭐 프론트로 발전해 가면서 이렇게 성장해 갔던 것 같아요. 사람 인생이 어디에서 꽃 피울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김태환 전설에게는 심심한 사과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태환아. 옆에 듣고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형님, 저는 형님 저 좋은 기억으로 칭찬만 많이 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형님, 하여튼 사랑합니다, 형님. 그것도 재미있는 추억거리고 이걸 지금 꺼내 보니까 그게 기억이 나서 또 한바탕 웃고 재미가 있지. 그냥 이걸 말을 안 했으면은 그냥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 같아. 맞아요. 형님,
그래도 형님 지금까지 제가 사랑하니까 이런 것도 기억하고 후배가 이야기한 것 같고 또 형님도 저희들을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랑합니다, 형님. 다음에 내가 거기 출연할 기회가 생기면 너 막 그냥 깔 거야. 아니 그것도 매스금 타는 일이니까 많이 좀 까주십시오. 그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들어가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김태환 전설은 91년도에 한국 시리즈 이때를 뭐 개인적으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4차전 때. 당시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매 경기 대주자든 대타든 대수비든 한 번은 나갈 것이라는 건 항상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2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네. 8회에. 8회에 2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 주자 1, 2루에 네. 갑자기 저를 감독님이 찾는 거예요. 노아웃의 주자 1, 2루에 8회 초. 그러면 저를 찾았을 때 무조건 나가면 번드잖아요. 보내기 번드.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근데 한번 봐도 보내기 번드 사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인이 있으면 이건 대역적이잖아요. 딱 본 순간 이런 어떤 막 이렇게 하는 치라고 하는 이런 저기를 줘요. 아, 치라고? 예. 그래서 보내기 번드 아닌가 보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예, 쇼고 볼이 딱 된 거예요. 쇼고 볼. 이제 이제 번드다. 그래서 딱 또 보니까 또 번드 사인 또 안 나는 거예요. 이건 100% 번드인데 완볼이니까. 8회 초인데 네. 2대 0으로 지고 있는데. 그래서 또 감독님을 또 본 거예요. 근데 난 그럼 죽었어.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치라는 건가? 또 그냥 다행이다. 투볼이 투볼이 됐어요. 야, 이게 투볼이 여기서는 100% 번드다. 이건 100% 이건 100% 번드지. 이제 갖다 놓고 이제 2점 들어와야 이제 동점에서 어떻게 동료령 뭐 나가든지 뭐 이런 상황이지. 누가 봐도 사실은 들어갈 때요. 긴장보다는 한번 쳤으면 했는데 그치. 번드다 이렇게 실망하고 들어왔는데 이건 이제는? 진짜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이제 비슷하면 친다 하고 딱 불끈 잡고 있었죠. 이제 썬도 대주고 이제 썬도 잡으려고 100%짜리 사인 맞겠죠. 그러니까 한영도 투수도 한가운데를 던진 거죠. 제가 이제 노리고 친 것이 그게 이제 좌중간을 뺀 2루타, 동점 2루타를 쳤고 제가 또 이제 발이 좀 빠르다 보니까 서드 땅볼에 제가 홈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드가 또 강석천이었는데 이제 동기지만 제가 홈에서 세이프됐고 그래서 3대1이 역전이 됐죠. 91년도 한국 시리즈는 제가 잊을 수가 없었고 그 발판이 돼서 92년도에는 이제 뭔가 나한테 기회가 온다. 또 김웅 감독님이 그런 얘기도 해줬고 근데 92년도에 군대를 가고 그런 사연이 야, 이게 이렇게 꼬이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제2의 이제 프런트 생활이 됐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돼서 오늘날 이런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네요. 성능이 형님이랑 나와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종환 코치하고 한 13년 썼나 둘이 방을? 그래갖고 둘이 메리트도 만들어가지고 그 메리트 시스템을 만드신 네, 거예요? 저희들이 다 했죠. 그래, 그 유명한 메리트 시스템을 여기서 만드는 저희들이 다 했죠. 종하고 나 혼자 그때는 다 만들어서 했죠. 연봉 고가, 전력 분석 이런 어떤 것을 다 수시로 해야 되고 지시가 내려와요. 뭘 좀 만들어봐라 그러고 이제 거의 둘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송록이 형님이 필두를 해서 박종화 종화는 이제 후배까지 해서 떡값이 있으니까 떡값 기록이니까 난 백넷 기록이고 우리 다 잘 알죠. 제가 형님이 한 일이 뭐였냐면 지금 이제 KBO 기록원들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전문요원이 있죠. 전문 기록원이 그때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안타냐 해라냐 이걸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판단이 더 오를 정도로 전문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거 보고 이제 고가를 매기긴 매기지만 여기서 먼저 매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어요, 정확판은. 그 정확판이 잘못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형님이 야 이건 안타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때는 막 따지고 그런 사람이 이제 KBO 기록원들은 야구를 안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기록만 배워가지고 기록만 배울 수 있죠. 저희들은 이제 야구를 한 사람들이고 그다음 직접 이제 경기를 보면서 안타 치면 몇 점, 뭐 실수하면 몇 점, 막 그런 이제 이게 뒤로 돌아볼 틈도 없어요. 놓칠 수가 없죠. 녹화가 아니라 뒤 와도 이야기 말 걸어도 뒤로 돌아봐도 못해요. 한숨 놓쳐버리니까. 놓쳐버리니까. 놓쳐 볼 하나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녹화 그때는 녹화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눈으로 다 하기 때문에. 매해 끝나면은 이제 그 기록지에서 보내주니까 볼 구질 같은 것을 떡아웃으로 보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엔트리가 10,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5인 엔트리만 들어가면 이겼을 때. 10,000원? 만 원. 네, 10,000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대주자 나가면 뭐
뭐 거기에 뭐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붙고 그때 이제 승리 투수가 30만 원 줄 때예요. 그게 메리트였던 거 메리트. 같아요. 예. 시리즈 우승을 이제 다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뭐 비주전이었어도 그러면 보너스라든가 그 위에 나온 게 뭐 좀 기억이 있습니까? 옛날에 혜태 때는 그 과자 5천원짜리 과자 있지 않습니까? 박스 종합 선물 세트. 예, 그거 하나씩 주고 진짜 그것만 줬습니까? 예. 코리안 시리즈 때 그렇게 주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뭐 수승 선수라고 어떻게 뭐 돈 예, 받았습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내가 솔직히 저한테는 개인 전화가 왔었어요. 매니저님한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안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저를 갑자기 그렇게 주게 되면. 이게 그러면 이제 싸우는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예, 통장에 들어온 것은 200인데 사실 불러서 한 100만 원 정도 따로 주긴 줬어요. 이게 형평성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따로 100만 원 받으셨어요? 근데 그 엄청 지금도 이것도 잘못하면 우리 와이프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빨리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그때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우리 김태환 선수는 전 경기를 뛰지 않았잖아요. 아 그렇긴 했죠. 그렇죠. 한 경기 네. 잘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이 나간 것이지 전 경기에 대해서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적을 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선동열이나 아까 이종범 같은 경우에는 1년을 합산하면은 점수가 안 나와버려요. 연봉하고 너무 많이 나가니까.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점수 많이 해줄 나오고. 수가 없죠.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 투수나 상대방 선수나 연차를 선수를 봐요. 그래갖고 걔가 타팀에서는 3억 받아요. 그 선수에 비슷하게 저희들은 위에 사람 지시를 받아서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론은 구단에서 해요. 높으신 그러니까요. 분들. 예. 계약을. 그 아이들이 한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말리진 않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말리진 않았고 제가 좀 야구야 그리고 좀 난감은 했었죠. 그래갖고 생각 좀 해보자 그러고는 와서 이제 시킨 거죠. 문선재 선수 아들의 장점은 뭡니까? 양현종한테도 강했다고 아니 그러는데. 그 타자니까 네. 좀 발은 빠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는데 빠르다고 그러대요. 지금 너무 빨리 은퇴는 했지만은 좀 앞으로 더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는 좀 아쉬움이 있죠.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고민되시겠어요? 어떠세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김태환 선수는 어떻습니까? 가족이 이렇게 야구를 또 한다고 하면 저는 아들만 둘인데요. 네. 야구를 할까봐 미리 예방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못하게. 저는 아이들이 좀 커서 저를 야구에 관련된 걸 알게 정도로 야구장에 못 오게 했고 야구 없는 데로만 학교를 이렇게 이사도 다니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들 야구할 때는 물론 헝그리 정신, 물론 집안이 다 시골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한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두렵더라고요, 솔직히. 제 자식한테 이 선택기를 그래서 물론 프로는 왔지만 안 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좀 다 지금 1m 90 넘는데 그렇고? 예, 화성고등학교 감독을 한 5년 했는데 네네. 그 당시에 좀 후회스럽더라고요. 투수 특히 저는 야수 출신이거든요. 야수 출신인데 투수를 한번 시켜봤어요. 왜냐면 그 중요성을 알잖아요. 190 이상짜리 예, 투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그래서 그 좀 나중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지만 그렇게 큰 후회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뭐 와이프가 송민수 선수가 중매를 해요. 그래요? 그 얘기가 있잖아요. 전라도 분들은 생활력이 강하죠. 그래서 유석이 덕분에 네. 정말 좋은 와이프를 만나게 돼서 네. 또 튼튼한 아이도 네. 이렇게 아들도 둘이나 이렇게 낳아주시고 네. 지금 하여튼 와이프랑 말 잘해야죠. 낳아주셔서 처갓집이 안도입니다. 네, 완도. 완도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사위 또 이제 김태환 그러면 그쪽에 이제 불무지라 그렇죠, 그렇죠. 프로 출신 제가 뭐 대주자 대타 이렇게 나가도 텔레비만 나오면 한번 처갓집 가면 그때 당시 생각이 납니다. 상당히 환영을 해주고 식당에 가면 돈도 안 받고 전복도 막 공짜로 주고 그런 기억이 있어. 지금 아내분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그 100만 원 지금 뒤로 감춘 것도 있는데 이미 지금 나왔어 지금. 아내 얘기 한 말씀. 부족한 저를 만나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두 아들 훌륭하게 키워주신
하시면 하여튼 뭐 좀 울컥한데 죄송합니다. 네. 아내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군대에 갈 때 아기가 단지 6개월 됐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뒷바라지를 해줬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시리즈에서 이렇게 성적도 내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군대를 가게 돼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랑해주고 또 아들들 잘 키워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아들들 잘 이제 장가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잘 끝까지 잘 하게요. 하여튼 제가 표현은 잘 못하지만 사랑합니다. 백만 원 얘기 끝까지 안 하시네요. 다른 걸로 다 했습니다. 야, 그때 상황이면 정말 본인이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91년도에 그렇게 이제 성과를 내고 92년도에 대한 희망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군대를 가게 돼버리면 그때는 군대가 연락도 되지 않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반으로 가셨기 때문에 아예 단절된 곳으로 가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한테는 와이프도 있었고 아기도 있었기 때문에 꼭 제대해가지고 꼭 복귀를 해야 되겠다라는 절실한 마음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제대하고도 다른 제2의 길로 그래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제2의 길도 역시 아내와 아이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겠네요. 그리고 또 옆에서 와이프가 이렇게 뒷바라지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오게 됐고 또 프로에서 나와서 고등학교 코치, 대학교 코치, 고등학교 감독 이런 부분도 그런 어떤 와이프의 힘이 없었다면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역할을 제가 없을 때 와이프가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또 나와서 다른 일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와이프한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다 겹쳤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초입니다. 지금 아내분 얘기 영상 편지하다 우신 건 처음입니다. 지금. 아니 저도 이럴 줄 몰랐는데 저도 눈물이 이렇게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울컥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OX판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다. 야구 인생 중에. 하나, 둘, 셋. 언제입니까? 조성록 전설은. 저는 경기 많이 출전하고 싶죠. 경기에 많이 출전을 못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현역으로 다시 가서. 우리 김태현 선수. 저는 대학교 4학년 무렵 지명했을 당시 89년도에 제가 해태타이거에서 2차 지명이 됐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빙그레가 저를 지명을 했더라면 소양이니까. 그러면 김태환이라는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는데 꿈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절대 빙그레 유니폼이 아니더라고요. 야구장은 대전 한박구장인데 유니폼은 해태타이거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냐면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빙그레에서 많이 고민을 했다고. 강석천이냐 김태환이냐 이종우냐 김태환이냐 그렇게 고민을 했다가 해태가 먼저 지명을 해버리니까 2차 지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됐더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우리 지금 전설의 타이거즈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나오신 분이 빙그레 출신의 우리 상군이요? 상군이라고. 우리 천안 북일고등학교 한년 선배님. 그러니까 현 감독 하고 계시고요. 천안 북일이 뭐 명분이니까 야구는. 자, 두 번째 질문. 나는 당시에 부러운 사람이 있었다. 야구 할 때 정말 이 사람 너무 부럽다. 정말. 하나, 둘, 셋. 누굽니까? 순철이하고 동렬이죠. 같은 동기인데 야구를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멈춰요.
소주 한잔 먹더라도 잘하는 사람들만 먹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똑같은 친구들하고도 못 나간 사람들만 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남소로트 앞에가 포장마차가 4개 있었거든요. 4개 있으면은 거기서 항시 뭐 농구팀, 배구팀, 야구팀 저녁에 12시 넘으면 그거 다 못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마지막 하고 다 들어오고 그랬죠. 부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야구를 하는데 예, 잘하고 싶은데 좀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누가 제일 저는 홍현우 선수입니다. 왜요? 저도 김용현 감독님이 34타석, 33타석 놓았을 때 이게 맺혀가지고 맺혔어. 계속 한 게임이라도 아니면 단지 10게임이라도 계속 내줬으면 꾸준하게. 그런 기회를 저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홍현우 선수를 선택했어요. 아직도 그런 미련이 있습니다. 홍현우 감독님 좀 나와주시라고요. 지금 나오실 때 됐어요 이제. 이거는 안 나옵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화해주세요. 조금 제가 압박 넣겠습니다. 필리핀에 가 있으면 저희가 필리핀에 갈 수 있다고. 클락인가? 아니 클락은 저도 나와버립니다. 그래요? 저도 그쪽 전주련 야 가봤어요. 클락이다 우리 다음 다음 차례 클락. 클락에 아니 저를 섭외해 주시면 제가 쫙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나이스. 홍인호는 저도 깍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후배지 않습니까? 상구 후배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3번째 질문.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야구할 것이다. 하나 둘 셋. 2분 다 아니다. 저는 잘한 거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했고 중학교 때는 야구를 안 했었어요. 그래갖고 시험을 보는데 강수상고 시험 보는데 그때 제 형님이 이게 당수가 아들이죠. 그래갖고 예상고 수학 선생님하고 계셨어요. 그래갖고 야구를 하네? 형님 나 야구 할게요. 그래갖고 이제 1년 더 다녔죠. 다른 애들보다. 그래갖고 야구를 고등학교 때 하고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렇군요. 예. 왜 안 하고 싶으세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당시에는 실업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협이나 상업은행이나 한전이나 세 군데 하나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대학교 감독님이 이영 감독님이라고 김웅영 감독님이랑 부산상고 동기분이세요. 이영 감독님 그때 제 스승이었는데 대학교 때 저는 그분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감독님 실업팀을 좀 가고 싶습니다. 그때는 월간 야구라고 있었어요. 네. 월간 야구에 딱 보니까 해태에 지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자랑은 했죠. 나는 해태에서 우승팀에서 나를 지명했다.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은행원이 한번 돼보는 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야구를 가지만 야구를 관두면 자연스럽게 지점장도 하고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안정된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제2의 어떤 그런 삶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때 나이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딱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실업팀을 갔으면 물론 실업팀 가서도 야구는 처음에 했겠죠. 그러면 나이 뭐 은퇴를 했으면 자연스럽게 뭐 한전에 갔으면 뭐 전봇대라도 뽑으러 다닐지 전부터 뽑으러 그런 얘기 있었어요. 한전에 가서 잘리면 야구 관두면 뭐 전봇대 뭐 농협 가면 무슨 어디 뭐 금융 뭐 이렇게 은행 가면 캐리고 그 삶을 한번 살았으면 지금의 김태환이가 어떻게 돼 있었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죠. 뭐 빙글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X를 들어봤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김웅영 감독님이 이제 그 고등학교 팀들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지인들한테도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애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누군가를 얘기를 하면 꼭 머릿속에 두고 계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때 특출났기 때문에 아마 추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대학교 4학년 때 해태 타이거스가 부산에 와서 연습 경기를 한번 했어요. 동아대학교랑. 그 다대포구장이 아주 좋게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동아대학교가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이관왕 했거든요. 야구를 잘할 때예요. 물론 서울의 연대, 고대 이런 데도 있지만 야구 쪽에서는 동아대학교라면 나아졌어요. 그때 이제 다대포에서 연습 경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차동철 선배가 그때 던질 때 제가 이제 홈런도 치고 기습번드도 되고 브로도 하고 뭐 이런 성공을 해서 좀 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영 감독님이 야 이번엔 번드 내고 한번 뛰어봐 이번엔 도로 해봐 이런 것을 나중에 생각하니까 다 시켰어요. 이영 누가 감독님이. 보고 있구나. 네, 이제. 근데 그게 너무 나중에 내가 알았을 때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영 감독이 왜 저를 프로로 가라고 설득을 했고 왜 그랬는지를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뭐 어렵고 또 제 마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저는 실업팀 보내주세요 했는데 이영 감독님이 끝까지 저를 설득하셨거든요. 프로 가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영 감독님이 연습 게임을 또 다 잡았었고 또 거기서 이제
번도대라, 도로해라 이런 것도 다 계산에 있었지 않았나. 감사하게 느껴지시나요? 아,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김웅년 감독님하고 이현 감독님하고 어떤 그런 부산상구의 어떤 동기 이런 것도 몰랐었죠. 나중에 이제 알았을 때, 아, 무엇 때문에 김웅년 감독님이 저한테 사랑을 줬고 이렇게 해줬는지. 그 뒤로 이현 감독님이 동아대학교 감독님 관두고 이렇게 하셨을 때 부산에 가면 꼭 찾아뵙고 지금도 인사드리고 수행의 날 전화드리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제가 전화도 못 드리고 이렇게 못 찾아뵙는데 너무 죄송하고 꼭 한번 또 찾아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남거든요. 감독님한테 한 말씀. 감독님, 네, 제가 이렇게 감독님 덕분에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TV에 인터뷰도 하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된 건 다 우리 감독님, 이현 감독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건강 잘 챙기시고 동안에 못 찾아뵙는 거 너무 죄송하고 제가 꼭 올해는 시간 내서 감독님 꼭 찾아뵙고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자, 끝으로 녹화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회사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네요. 아니 선수들 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네. 제가 회사 생활도 엄청 오래 했잖아요. 네, 오래 30년 넘게 했는데 카메라 앞에 처음 서 보니까 네. 중계하는 것만 많이 봤지 준비하는 거 많이 봤고 그랬는데 어렵네요. 저 그러면 우리 팬분들한테 네. 예, 인사 한번 해주세요. 기아 팬 여러분, 기아가 올해는 성적이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기아가 우승하면 더 좋을 수 있겠죠. 제가 있을 때는 8번 했었거든요. 8번 중에 8번을 제가 했었고 이제 2군 매니저 할 때 2번 했었는데 많이 해주시면은 내 가족처럼 내 형제처럼 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우승할 겁니다. 그렇게 김종국 감독 이번에 우승하면은 더 좋아하실 거예요, 같죠? 이게 그냥 제일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다음 기아. 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팬들 많이 응원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예. 오늘 녹화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선수 생활할 때 뭐 인터뷰는 몇 번 해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뭐 이런 인터뷰가 아니고 다 이렇게 종이로 써줬고 다 외워서 이 말만 해라 이렇게 억압된 꼭 군대 이렇게 군정권이 뭐 하는 식으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고 또 한마디 더 하면 뭐 저쪽에 인상 쓰고 뭐 주먹질하고 그런 인터뷰만 해봤지 이렇게 편하게 나와서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보는 이런 것은 뭐 처음 해보고 또 이런 이야기는 보통 형님 옆에 계시지만 저희들 해태 모임이나 뭐 이렇게 해태 친구들 만났을 때 소주 한잔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를 그 이야기보다 사실 오늘 이야기가 더 속에 있는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리지만은 그래도 옛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니까 더 젊어진 것 같고 또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 감사했고요. 더 많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네. 기꺼이 또 나와서 또 재밌게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라도 사투를 너무 많이 쓰니까 아, 우리 그래야 되는 채널이에요. 그래요? 전라도 사투리 써야 되는 형님은 채널. 제대로 쓰시네요. 아니 나는 안 쓴다고 하거든요. 안 쓴다고 하는데도 많이